오늘 저는 목적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세요.처럼 평범한 졸업 축사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적을 찾죠. 라는 뻔한 말 대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한 과제는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JFK 전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를 보더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 청소부가 대답하길, 대통령님,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란 이런 것이죠. 당신이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당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입사할 때도 그들이 저처럼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설명한 적이 없었죠. 몇 년 후엔 몇몇 대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고 싶지 않았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뉴스피드 기능의 첫 버전을 개발 중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출시하기만 하면 전 세계적인 정보 습득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팔기 원했습니다. 깊은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의 매각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선 꿈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회사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의 긴장된 논쟁이 있은 후 제 측근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생에 걸쳐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나머지 1년 정도 만에 모든 간부들이 회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죠. 우리 일의 목적을 믿고 있었지만 혼자라고 느껴졌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잘못 알고 있거나 엉터리였던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22살 꼬마였던 것인지 의심이 되기도 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목적의식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자동화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을 우리 세대는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이든지 그에 걸맞는 과업이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었죠. 그 청소부 아저씨를 포함해서요. 소아 마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은 후보 때문에 다른 위대한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위대한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고 이렇게 말이죠.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알고 나서 시작해야만 했다면 저는 절대 페이스북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주의적인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받을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끝내 옳았다고 해도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죠. 복잡한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데 말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발목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든 항상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 종종 큰 일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은 결국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에 걸맞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멈추고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또 어떨까요? 지원자들에게 건강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당장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50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현대화시켜서 모두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교육도 더욱 개인 맞춤화해서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은 이미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위대한 일에 도전합시다.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는 평등에 대한 생각을 재정의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 대부분은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모두가 창업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든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든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창업가 정신 문화가 많은 발전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적인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발휘됩니다. 페이스북도 저의 첫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채팅 프로그램과 게임을 만들었고 교육과 음악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도 출판하기까지 1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비욘세도 히트곡을 쓰기까지 수백 곡을 만들어야 했죠.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것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성공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죠. 반면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하버드를 떠나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버는 동안에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갚는 것조차 버겁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렵죠. 저는 많은 창업가들을 알고 있지만 처음에 창업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꿈을 쫓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성공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줍시다. 그것이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서 위대함을 만들어낼 때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오직 일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적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확장된 것은 우리들 중 하나로 여기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바로 전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 세대는 전 세계를 누빌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종식시킬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질병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이런 큰 도전들은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국가도 혼자서 기후 문제나 유행병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숙사에 있던 한 학생이 기숙사 공동체를 하나씩 연결시켰고 그는 전 세계를 연결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시작되는 변화, 세계적인 변화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아마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수업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들과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수업의 우등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든요. 그는 대학에서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작년 그 친구 생일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목격한 어려움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말하길 사회 정의에 관련된 책 한 권이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 청년은 세상을 비판할 이유가 충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학 진학의 꿈마저 좌절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학생은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의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한 고등학생조차 자신의 앞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 용기는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